네, 곤충을 소재로 한 영웅 시리즈 가운데 이 거미 영웅에 이어서 개미 영웅이 최근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개미가 실제로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몸의 수천 배나 되는 먹잇감을 거뜬히 옮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괴력의 비밀이요, 바로 목 관절에 있다고 합니다. 먹이의 무게를 온몸으로 잘 분산시켜준다고 하네요. 네, 우리 몸의 60%를 지탱해주는 관절이 있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의 건강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개미의 목 관절 같이 튼튼하게 우리의 무릎 관절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병원이 깨어난다. 통증으로 생활이 불편한 환자를 맞이해야 할 의료진들은 언제나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인다. 손과 발, 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곳의 스태프들은 늘 첫 일과를 함께 시작하는데 진단,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전문가가 수술 전후의 환자들을 살피는 것. 정형외과의 김성중 원장은 특히 건강과 인생을 지탱하는 두 다리에 관심이 높다.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무릎에 정렬축이 약간 안쪽으로 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정강이 뼈가 짧으면서 약간 휘어져서 무게중심선이 내측에 있다는 뜻이죠. 그 때문에 몇십 년을 보행하고 일을 하고 하는 동안에 안쪽에만 체중이 많이 실리게 돼서 관절염이 발생하면 대략 안쪽에 편마모가 발생해서 안쪽만 닳게 되는 관절염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닳고 나면 재생이 어렵고 통증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인공관절이 최선일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중 원장은 당당하게 노를 외치고 말한다. 자신의 관절로 당당히 서라. 60년쯤 세월의 무게를 버티다 보면 누구나 쑤시고 결리고 약해진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의식도 무뎌진다. 조금만 빨리 발견하면 끝까지 잘 써볼 수 있는 관절을 결국 버려야 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말기 관절염 환자들에 대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서 인공관절은 그 결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인공관절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 즉 관절염 2기, 3기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 인공관절로 가지 않게 하고 본인의 관절을 살아있는 동안 쓸 수 있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게 제 관심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외반 절골술과 생물학적인 치료를 더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최정숙 씨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 앉으나 일어서나 아프고 최근에는 무릎에 물이 차오르는 증상까지 더해졌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갖고요. 그러니까 활동하기가 좀 어렵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생활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관절 상태를 점검하는데 관절 질환이 심할수록 다리를 굽히는 것이 더욱 힘겨워진다. 그죠? 이만큼 지금 구부러지고 그죠? 펴지는 것도 이거 다 펴지고 그러니까 이건 인공관절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 관절이. 담담한 표정. 수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타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의 정렬축이라고 해서 다리에 변형이 동반된 환자들은 그 변형된 다리를 교정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만 하게 되면 관절 내시경으로서 연골 수술만 하게 되면 통증이 하지의 정렬축이 안쪽에 와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지의 정렬축도 같이 교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 수술은 통증을 일으키게끔 자리 잡힌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다리의 외관도 좋아진다.
오른 우측 무릎의 내측에만 국한된 편마모를 가진 관절염 3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직 무릎 관절 운동이 다 펴지고 다 구부러지는 관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도 젊으시고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증 없이 인공관절로 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도록 외반 절골수라고 해서 다리에 무게 중심선을 내측에 와 있는 하지의 정렬축을 외측으로 옮기는 외반 절골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 질환의 무릎 관절을 살리는 방법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한쪽이 휘어 무너지기 전에 튼튼한 돌을 세워주는 것. 통증이 있는 무릎 관절 아랫뼈를 절골하고 고정물을 끼운다. 벌어진 틈으로 뼈가 자라나면 무게중심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옮겨지는 것. 겉도 속도 말썽이었던 휜다리가 곧게 펴지고 드디어 통증 없이 두 다리 쭉 뻗는 날이 온 것일까. 예, 환자의 수술이 약 1시간 조금 넘게 소요돼서 잘 끝났고 애초에 계획한 대로 환자의 안으로 휘어진 다리가 수술실에서 나오실 때 이미 X자형 다리로 바뀌어 있고 학문적으로는 내측에 있던 기계적 축이 하지의 정렬축이 외측으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통증 조절을 하면서 약 2주까지는 체중 부하를 금지하고 창상이 잘 치료돼서 잘 나으면 2주째부터 목발을 이용해서 부분 체중 부하를 허용하게 됩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수술실 그리고 연구실로 이어지는 하루. 정작 자신도 가을을 즐길 여유가 없지만 관절의 고통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환자들이 더욱 안타깝다. 그 마음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 결과가 좋아서 환자 본인도 만족하고 의사인 외과에서는 저도 굉장히 만족했을 때 환자들이 선생님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하면서 음료수를 갖다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소중하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환자들이 저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짧게나마 적어서 주신 건데요. 그 손편지를 보내주신 거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보내준 편지들은 제가 늘 간직하고 그걸 제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의사는 역시 수술한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제일 우선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그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이랄까요? 자랑거리로 늘 간직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랜 시간 소아부터 어른까지 적용이 가능한 골절 치료의 원리에 대해 연구해온 김성중 원장. 미국의 사지 고련장 및 변형교정센터에서 연수를 하면서 교정치료 연구에 탄력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국제학회지의 12편의 논문을, 국내에서는 무려 21편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관절을 관리하는 방법. 김성중 원장이 논문 속에 담은 내용이다. 저희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다리가 약간 오다리를 갖고 태어나고 그 오다리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리의 변형을 교정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환자가 편안하게 짧은 시간 안에 변형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무릎의 관절염 치료를 위한 외반 절골술을 내고정 장치 없이 외고정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임상에서 좀 시행되고 있고 제가 그 분야의 케이스들을 좀 더 많이 모아서 한번 논문으로 써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명절이 가까우면서 여기저기서 이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뼈마디가 쑤신다. 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시죠. 정형관절외상센터의 김성중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을철요, 특히 9월, 10월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 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을은 더 이상
낭만의 계절이 아니라 고통의 계절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네요. 원장님 왜 이렇습니까? 네. 예, 역시 가을이 되면 좋은 날씨에 많은 그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네. 연골이 다치거나 인대가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가을이 되면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관절염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되시는 것 같고요. 네.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명절 직후에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네. 명절 때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명절 때 집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릎이 안 안 좋다는 것을 아. 이제서야 알고 엄마 빨리 자녀분들이. 병원에 가보셔야지 네. 이래서 아마 많이 오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명절 때 음식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많이들 앉아도 계시고 또 명절 놀이 하신다고 또 많이 앉아 그렇죠. 계시고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 몸을 거뜬히 지키고 있지만 한번 망가지게 되면 회복이 조금 어렵다는 게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60대에선 감기만큼 흔하다고 하죠. 세월 앞에 흔들리는 무릎 건강.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전문가의 선택, 관절 질환의 오해와 진실, 네. OX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발생한 십자인대 파열, 방치할 시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저희들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서 노화가 와서 오는 관절염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젊은 시절에 이미 손상된 십자인대나 반달연골 파열을 방치해서 몇 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라는 것은 관절 연골만 있는 게 아니고 4개의 인대와 2개의 반달연골, 6개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라도 탈이 나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아, 네. 그렇네요. 보통 뭐 사골국물 같은 거 먹으면서 자연 치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다쳤을 때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꼼짝 않고 쉬어야지 낫는다. 네, 어떻습니까? 예, 이건 X입니다. 네. 안 예. 된다. 네.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네. 체중을 많이 부하하시는 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장시간 걸으신다든지 뛴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 게 사실인데 네. 거꾸로 관절 주변의 근육은 약해지지 않도록 더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즉 비체중 부하 운동, 네. 대표적으로 수영, 자전거 타기, 레그 프레스 운동이라 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들은 열심히 하셔야만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 주위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은 좀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등뼈에 붙은 물렁뼈 이거 먹으면 관절염 치료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이건 X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정형외과 의사로서 예. 많은 주위의 분들로부터 관절 연골에 콘드로이틴, 콜라겐이 주성분이라는데 그거 네. 제일 많은 음식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돼지 족발 많이 먹으면 관절 건강해지지 않느냐고 네네. 물으시는데 먹으면 위에서 흡수는 되지만 저희 사람의 관절 연골은 반 이상이 혈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아. 저희들이 흡수한 콘드로이틴이나 콜라겐이 무릎 관절로 가야만 관절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위에서만 흡수되고 정작 관절 연골에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음식들만 드신다고 해서 관절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고 살이 좀 찌겠죠? 아우 좀 절망적인데요, 갑자기. 그렇네요. 예. 네. OX 통해서 좀 헷갈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짚어봤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 관절 질환하면은 억울하게도 남성분들은 특히 고통 별로 호소 안 하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대다수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성들만 고통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40% 정도가 관절염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중에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이 남자보다 관절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관절을 지탱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절 연골이고 그 나머지 역할을 한 부분이 바로 그 주위의 근육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근육 양이 적고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근육이 약한 걸로 인해서 관절염에 자주 노출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은
50세를 넘어가면 폐경기가 와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고 그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골 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누구나 조금씩 오게 됩니다. 네. 그게 그 골다공증이 관절염의 진행을 더 촉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무릎 통증 가운데도요, 무릎 안쪽 이 내측 관절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생활 습관이나 뭐 가족력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한국 사람을 포함한 이 동부 아시아 사람들은 네. 서양인들에 비해서 정강이뼈가 좀 짧고 예. 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의 무게 중심선이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약간 중앙보다 안쪽에 와 있기 안쪽으로. 때문에 관절염이 40, 50대 진행할 때 편마모가 오게 돼서 예. 안쪽만 따르는 그런 내측 관절염이 되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좌식 문화생활, 쪼그려 앉는 자세라든지 양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측 관절의 마모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활 습관 한 가정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가족력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여성들에게 오는 관절염은 약간의 가족력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참 다리 예쁜 여자들 보면은 같은 여성 입장 너무 부럽거든요. 네네. 곱게 뻗은 이런 다리 참 부러운데 이게 더 부러운 게 예쁜 다리가 건강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이 다리 모양을 봐도 그 관절 질환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의 다리는 정면에서 봤을 때 무릎을 기준으로 정강이뼈와 허벅지뼈, 즉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각도가 일정합니다. 그 각도는 대퇴골을 기준으로 정강이뼈가 6도 바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도보다가 적은 경우를 O다리라고 하고 6도보다 큰 경우를 X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늘씬한 쭉 뻗은 다리가 네. 사실은 대퇴골과 경골이 일자가 아니고 6도 아, 6도 바깥으로 정도가.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엑스레이를 보더라도 대퇴골과 정강이뼈가 6도 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6도보다 훨씬 안쪽으로 휘어진 O다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병적인 상태로 유아형 O다리라는 블라운트 병인데요. 내측 성장판의 성장 장애로 인해서 휜 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 체질적 O다리, X다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아무런 질병도 없고 현재 통증도 느끼지 않는데 단지 체질적으로 다리가 오다리에서 안으로 많이 휘어진 다리를 네. 체질적 오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다리를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는 기능적으로나 통증은 전혀 없지만 미용 목적으로 네.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대사성 질환에 의한 오다리 X다리인데요. 이 경우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이 대사성 질환으로 성장판에 장애가 생겨서 네. X다리가 되었고 수술을 해서 교정한 모습입니다. 네. 자, 수술로서 어떤 식으로 교정이 됐냐도 궁금하실 텐데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휜 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걸으면은 무릎에서 딸깍딸깍 네. 뭐 소리 난다고까지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증상 나타날 때 그 질환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휜 다리는 본인이 자신의 다리를 이렇게 보셨을 때 네. 뭔가 몇 년 전보다 내 다리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을 가지시게 되면 한 번쯤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몇 년 새 그게 또 예, 변화가 맞습니다. 생기나요? 예, 몇 년 사이 실제 환자 본인이 그걸 느끼게 되고요. 저희 사람의 관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윤활 기능이 떨어지고 주위 인대나 근육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안 나도 소리가 많이 나게 됩니다. 네. 당연히 통증이 동반되면 그것은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네. 평소에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던 활동이 제한이 된다든지 무겁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하지에 이런 정렬축을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어머니들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또 걸레질 같은 거 하고 맞아요. 일어날 때 저조차도 이제 우뚝할 때가 많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자가 진단이 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직접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고 싶을 때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관절이 정말 건강한 관절인지 검사를 하시려면 사람의 무릎은 걸어 다닐 때 이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서 사진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이 서서 3m 정도 앞에서 촬영을 해서
이런 사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진은 골반부터 발까지 전체를 촬영한 사진인데 이 네. 사진의 이름은 기립 방사선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고관절의 센터, 히프 관절의 센터에서 수직선을 끈 선이 하지의 정렬축이 되는데 네. 다른 말로는 무게중심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고관절의 정중앙에서 수직선이 발목 정중앙까지 연결되었을 때 네. 그 선이 무릎에서도 정중앙에 지나가면 아주 건강한 관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때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도가 육도. 되겠습니다. 예. 이게 가장 정확한 건강한 다리고 이 검사를 하지의 정렬축 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게 6도를 많이 벗어나거나 했었을 때는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 거군요. 네. 그러나 6도보다 2, 3도 작은 다리 또는 2, 3도 큰 다리를 모두 병적인 X다리, O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적어도 정상 표준각인 6도보다도 5도 이상 안으로 휘어진 다리라든지 5도 이상 밖으로 휘어졌을 때 병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임플란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치아 쪽 임플란트로 더 익숙하실 텐데 관절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질환 정도에 따라서 그 관절 치료에도 차이가 좀 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임플란트라는 것은요, 영어로 무엇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임플란트거든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치과의 임플란트 기술은 이제 한 20년 정도 됐고요. 저희 정형외과의 임플란트 기술, 즉 인공관절 기술은 이미 6, 70년을 넘었습니다. 지금 네. 치과의 기술이 이제 정형외과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절이 심하게 네. 사기까지 진행돼서 말기 관절염 환자들한테는 이런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말기 관절염 환자의 하지 정렬축 검사를 보시면 이 하지 정렬축이 무릎의 중앙이 아니고 안쪽으로 이동돼 있고 관절도 안쪽만 편마모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 하지의 정렬축이 무릎의 중앙으로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이 완전히 진행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통증을 없애는 치료 방법이고 네. 인공관절 수술이 20살 때의 젊은 관절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인공관절 수술은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 걸을 때 불편하지 않아서 좋긴 한데 많은 분들이 저희 이 동양의 좌식 문화생활 앉아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네. 무릎을 많이 구부린 채로 생활하신 문화에서는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로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회복을 기다리는 병실. 수술 후 대개 일주일간은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 권홍남 씨도 견디기 힘든 통증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평소 활동적인 웅남 씨에게 관절 질환은 답답하고 괴로운 질환이었다. 4월 중순부터 아팠거든요. 근데 뭐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무릎 끌어안고 자고 또 약을 먹을 때는 잠시 괜찮다가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아파갖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오게 됐어요. 발품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슈퍼와 민박집. 제2의 청춘이라는 60대에 더욱 힘을 내보려 해도 무릎이 말썽이니 도통 쉽게 되는 일이 없다. 병상에 앉아서도 이것저것 신경이 쓰인다. 요새 사람들은 한 60 넘으면 다리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난 특별히 좀 어디 다쳤는지 너무 많이 아파갖고 밤에 그냥 어떨 때는 아이고 이래가 살아면 못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냥 뭐 저녁에 한 2시간, 3시간 잠자기가 힘들었어요. 권은남님 뭐 수술하고 이제 9일째니까 통증 호소 거의 수술 후 없으시죠? 9일째, 예. 옹남 씨 무릎 상태는 어떨까? 김성중 원장이 병실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이제 수술하고 9일째니까 이제 조금 통증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예, 한번 잘 드시죠. 아직은 좀 아프시죠? 이제 뼈를 수술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아직까지 좀 통증이 있는데 3, 4일 뒤에 이제 실밥 풀고 퇴원하실 때는 목발 짚고 체중을 약간 실으면서 이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수술했는 건 맞는데 수술해서 이 다리를 교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O자형 다리였는데 이제 X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것도 좋아지지만
휘어진 다리 X자로 만드는 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늘씬한 다리로 짧은 치마도 한번 입어보시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쫄바지도 입어보십시오. 쫄바지 입어보십시오. 예. 예. 우측 슬관절 골 괴사증과 오다리까지 겹쳤던 옥남 씨. 인공관절이 아닌 자신의 관절을 선택했다. 제가 손 놓을 테니까 이대로 유지해 보십시오. 아직 63세면 아주 젊으신 나이고 인공관절은 잘 돼서 정말로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인공관절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 일상생활을 우리 좌식 문화에는 좀 불편합니다. 무릎이 많이 안 구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로 가는 시간을 벌거나 또는 이번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 실리는 체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외반 절골술이라 해서 O자로 휘어진 다리를 X자형으로 만드는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한 수술이 아니고 내측에만 와 있는 관절염, 그 편마모가 있는 관절염을 바깥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킴으로써 관절의 진행도 스톱시키고 걸으실 때 안쪽에 오는 통증도 줄이는 수술을 하신 겁니다. 수술 이후 통증이 줄고 재활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타고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어 움직임도 훨씬 편하다. 3, 4일 뒤에는 실밥을 풀고 퇴원하시면서 최초에는 양쪽 목발을 짚으시면서 부분 체중 부하를 하게 되고 또 한 주 정도 지나면 한쪽 목발을 버리시고 수술 후 약 4주째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등산 좋아하는데 산에도 가야죠. 여행 좀 다니고 싶지요. 신랑이랑 같이. 좌식 생활,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걸레질. 우리나라 여성들의 무릎은 쉬 펴질 시간이 없다. 50대 중반에 들어선 오정화 씨도 쿡쿡 쑤시는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다. 천천히 한번 구부려 보세요. 구부리는 것도 거의 다 되시고 그죠? 예. 아마 그 쪼그려 앉는 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수술한 환자분이 2달 만에 외래 오셨는데 이제 치마에 이제 구두를 신고 오셨다는 거는 이제 본인 무릎이 많이 좀 이제 편해졌다는 뜻이죠. 오늘 가셔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 수술 전 사진하고 또 오늘 사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촬영이 필요하다. 반드시 본인의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기립방사선을 촬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무릎을 자세히 보시면 무릎이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곡면으로 되어 있을 때 뒤쪽이 따른 경우와 앞쪽이 따른 경우와 위쪽이 따른 경우가 한 장의 사진으로는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다 편 상태, 약간 구부린 상태, 더 구부린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만 곡면 전체의 어느 부분이 마모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체 다리를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무릎을 검사하기 위해서 무릎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전체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정화 씨의 통증은 오래되었다. 작년 12월 다른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도 한번 거쳤다는데 하지만 통증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게 됐다. 통증은 1년쯤 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리가 그냥 의자에 올라가는데 딱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갖고 병원에 왔더니 유개가 무릎 위쪽에가 오른쪽에가 좀 그럴 때마다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앉을 때도 아프고 거의 다니지를 많이 못했어요. 관절염 환자들한테 제일 좋은 처음 김성중 원장을 찾을 당시 무릎 통증과 부종 증상을 겪었던 정화 씨. 퇴행성 관절염 3기. 조금 더 늦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통증은 이게 다니면은 걸을 때 아주 통증이 심했어요. 다닐 때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거. 그 다닐 때가 오른쪽이 많이 심했죠. 쪼그려 앉는 거 이렇게 많이 시골에 가면 재래식 그 화장실에 쪼그려 앉는 그 화장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거기가. 우측 엑스레이가 수술 전 사진인데요. 대퇴골과 경골 즉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갖고 있는 각도가 바깥으로 6도가 정상인데 환자분은 안쪽으로 1도 정도 약 7도 정도 안으로 휘어진 다리를 갖고 계셨던 거죠. 수술해서 오늘 촬영한 엑스레이를 보면 대퇴골과 이 경골 사이 각도가 바깥으로 약 9.4도 정상인이 가지고 있는 6도 내지 7도보다 더 2, 3도 많이 바깥으로 X다리를
모양을 가지시게 된 거죠. X다리를 만든 제일 큰 이유는 안쪽에 편만모가 와 있고 바깥쪽의 연골은 정상이기 때문에 안쪽에 가는 체중의 대부분을 바깥쪽으로 실리게 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스톱시키고 안쪽에 느끼는 보행시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한 겁니다. 수술 후 8주째. 관절 운동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통증도 줄어들었다. 수술하기 전에는 좀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는 걷기도 좀 편하고 또 바르게 걷는 게 더 좋았고요. 아직은 뭐 좀 많이 아프지만은 수술 전에보다 지금은 다니기 좋아요. 걷기가 좋고 다리도 예뻐지고 다리가 많이 예뻐졌어요. 네, 이게 말기처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을 하면서 같이 치료를 하는 그 관절 내시경 수술을 또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관절 내시경 수술과 그 하지 정렬축을 옮기는 수술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네,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내측 편마모가 있는 관절염 환자에게서 MRI 촬영 후에 내측에 손상된 연골이나 반달 연골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네. 내시경을 넣어서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을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하지의 정렬축은 전체 다리가 안으로 휘어져 있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와 있으면서 하지의 정렬축까지 깨어진 환자는 반드시 관절 내시경과 하지의 정렬축을 이동시키는 수술을 동시에 해야만 관절염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만 하고 하지의 정렬축이 망가진 것을 고치지 않는 것은 네. 마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거하고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표현하는 단어들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아서 조금은 어려운데요. 또 그렇습니다. 이게 근위경골 외반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관절의 건강도 챙겨주고 휜 다리를 또 바로 세워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근위경골 외반절골술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 쉽게 설명하면 네. O 다리를 X 다리로 만드는 절골, 즉 뼈를 절골해서 교정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네. 그게 미용 목적이 아니고 네. 관절염의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되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듯이 왼쪽 무릎입니다. 환자의. 네. 안쪽 관절염이 와서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이 환자의 하지의 정렬축은 정중앙에 있지 않고 안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마다 여기에만 체중이 실려서 편마모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무릎 아래쪽에 뼈를 절골을 하되 관절염이 있는 내측만 개방형으로 네. 쐐기 모양으로 절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다리 모양을 갖고 계시던 편마모가 있는 관절염 환자가 이런 다리를 가지게 되고 네. 이때 하지의 정렬축이 내측에 있던 것이 수술 후에 정중앙 또는 약간 네.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외반 절골술을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런 내반슬 오다리를 가지고 관절염 있는 환자에서 외고정 장치라 해서 네. 뼈에 핀을 넣고 서서히 우리가 이를 교정하듯이 서서히 무릎의 각도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고정물이라고 해서 아하. 쐐기 모양으로 생긴 금속판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관절염 환자의 무게중심선이 내측으로 이동돼 있던 것이 수술 후에는 오히려 중앙보다 더 바깥으로 이동해서 이분이 걸으실 때 안쪽에 느끼던 통증이 없어지는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 하지의 정렬축이 정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네. 관절염 환자에서는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이 무릎에서 하지의 정렬축이 정중앙에 있는 무릎이 좋은 무릎입니다만 관절염 환자들은 이미 안쪽으로 무게중심선이 이동돼서 여기에 마모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 무게중심선을 정중앙이 아닌 약간 더 바깥쪽, 정상적인 연골이 많이 남아있는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오히려 정중앙에 있는 것보다 내측 관절염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 점을 후지사와점이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은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각도가 O 다리에서 X 다리로 갈수록 안쪽에 오는 체중 부하가 줄어든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위경골 외반 절골술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관절 내시경 수술을 네. 같이 하게 되는데요. 네. 관절 내시경으로 이 관절 안을 들여다본 모습인데요. 관절염이 있는 내측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광범위하게 관절 연골이 손상돼서 이 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와 똑같은 환자의 바깥쪽 부분은 이 관절 연골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여기에 체중이 70% 실리던 것을 이쪽으로 70% 실리도록 하지의 무게 중심선을 바꾸는 수술이 바로 네. 근위경골 외반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교정술을 하고 난 다음에 쭉 잘 버티면 좋은데 네. 행여라도 이제 또 무릎이 망가져서 이제 인공관절로 대체를 해야 될 때 앞서 이런 교정술을 받았던 게 혹시 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본과 저희 나라에서는 많은 오다리를 가지시고 내측 관절염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 외반 절골술을 시행한 예들이 많고요. 이 수술 후에 10년, 15년 뒤에 관절염이 심해져서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네. 특별히 인공관절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지 실제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60세 여자분이시고요. 네. 60세는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60세를 어떤 나이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즘 대부분의 65세 미만인 분들에게 본인이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냐 물으면 70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네. 60세는 노인이 아니라는 거죠. 60세 여자분이 1년 정도의 무릎 안쪽 통증으로 연골 주사를 여러 군데서 많이 맞았었습니다. 기립 방사선 사진을 보면요. 오른쪽 무릎의 안쪽 내측만 많이 따라 있습니다. 네. 바깥쪽은 관절 간격이 잘 유지가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하지의 정렬축 검사를 해보니까 하지의 정렬축이 관절의 안쪽에 이동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관절염이 와서 닳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분은 걸을 때마다 본인의 체중이 여기 대부분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관절염 진행이 더 빨라지고 해가 지날수록 오다리가 더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퇴골과 경골의 각도를 재봤습니다. 정상은 대퇴골과 경골이 바깥으로 6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안쪽으로 1도, 즉 마이너스 1도의 대퇴골, 경골 갖고 계시고요. MRI 촬영을 해보면 관절도 상해 있고 반달 연골도 많이 찢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관절 내시경을 시행했는데 역시 안쪽에는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네. 모습이고요. 여기서 찢어진 관절 연골이나 주변을 조금 정리하고 같은 무릎의 바깥쪽 관절은 60세에 비해서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내시경 수술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네. 바로 하지의 정렬축을 바꾸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실에서 영상 증폭 장치로 수술 과정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무릎의 아래쪽에 단계적으로 해서 뼈를 절골합니다. 네. 절골 후에 쐐기 모양의 금속물이 들어가고요. 그 금속물이 이 다리의 뼈의 각도를 유지하게 되고 네. 이 빈 공간 안에는 우리 뼈 조직과 비슷한 성분의 네. 이 삽입물을 넣어서 이런 엑스레이가 되고요. 수술 후에 이 피부 무릎 아래쪽에 피부를 절개한 사진이고요. 네.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대퇴골과 경골이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1도가 이번엔 바깥쪽으로 9도. 저희들이 정상이 6도인데 네. 바깥으로 9도가 된 사진이고 무게 중심선은 안쪽에 있던 것이 중심보다 오히려 더 바깥 후지사와 점에 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환자는 걸을 때 안쪽에 통증이 없어지고 잘 걸으실 수 있게 되고요. 네. 6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3년 전 정도 통증을 갖고 계셨고 관절염이 꽤 많이 진행됐습니다. 역시나 안쪽에. 예, 맞습니다. 오른쪽 내측이죠. 무게 중심선도 하지의 정렬축도 상당히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과거에는 대부분 임플란트를 많이 권했습니다. 65세이고 관절염도 3기 후반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하지의 정렬축 검사하고 MRI 촬영한 뒤에 수술실 안에서 내시경 수술과 이 외반 절골술을 같이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실제 환자의 수술 전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 65세이고 관절염이 3기지만 무릎 다 구부러지고 다 펴집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인공관절을 해서 관절 운동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외반 절골술을 합니다. 역시 안쪽 관절은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고 바깥쪽은 정상인 모습을 보입니다. 네. 수술 과정을 똑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수술 후에 절개 부위고 수술 후에 대퇴골, 경골 가는 각도가 약 8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무게 중심선이 내측에 있던 것이 중앙보다 약간 더 바깥으로 가 있는 이 수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릎 안쪽에다가 어떤 그 보철물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수술 후에 좀 재활이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재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골 외반 절골술은 임플란트라는 인공관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재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무릎 관절 주위에 뼈를 절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체중 부하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운동을 2, 3개월 노력해서 근육을 많이 키우시면 통증도 없고 걸음걸이도 좋아지면서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뭐 그 족발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은 뭐 우유 뭐 이런 건가요? 네, 저희 뼈와 관절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은 유기질과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은 대부분 이 단백질과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많은 음식은 뼈와 연골에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기질 중에 대표적인 게 칼슘과 인입니다. 사람의 뼈는 칼슘과 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많은 음식 당연히 뼈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음식물은 섭취했을 때 위에서 적당한 양을 위와 소장에서 흡수하는 것이고 그 먹은 음식물들이 전부 내가 원하는 뼈와 연골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건강 보조식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휜다리 중에서도 이제 O자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 X자형 다리를 가진 분들도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X자 다리는 말씀드렸듯이 네. 이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각도가 6도보다 더 큰 경우죠. 이 사진은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각도가 14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자형 다리는 저희 나라 사람들한테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이 청소년기에 X자형 다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X자형 다리는 절골술로 교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이 아이처럼 성장판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X자형 다리를 갖고 있을 때는 뼈를 절골하거나 큰 수술을 하지 않고 네. 한쪽 성장판에 간단한 이 스태플링이라 하는데요. 이용해서 스태플을 고정을 하면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퇴골 경골이 14도에서 6도로 줄어들게 되고 교정이 되면 이 스태플링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예, 이 사진은 좌측은 관절염이 심해서 임플란트 즉 인공관절 하신 분이고 네. 우측은 외반 절골술로 치료한 환자입니다. 제가 이 환자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수술하고 양쪽 다 10년쯤 지나서 어느 쪽이 더 편하세요? 임플란트 한쪽이 좋습니까? 외반 절골술 한쪽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환자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걸을 때 안 아픈 걸로 치면 임플란트, 인공관절 한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무릎 각도가 덜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외반 절골술 한쪽이 훨씬 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 말은 저희들이 관절염이 4기가 아니고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인 비교적 연세가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능하면 자기 관절을 살리는 네. 이런 치료들을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비만을 그 체중을 5kg만 감량을 해도 50% 정도나 그 무릎 관절염 증상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곧 비만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무릎 관절에 상당한 무리를 준다는 건데요. 네. 그럼 반대로 이 무릎 관절을 놔뒀을 때는 또 어떤 질환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예, 무릎의 관절염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수면과 관계가 없는 질환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우리 암처럼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은 사람이 이동할 때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점차 진행되면 생활에 위축이 오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등산도 못 하시게 되고 네. 내가 멀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도 관절염 때문에 위축이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그걸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중이 늘게 된다든지 함으로써 여러 가지 2차적인 질환이 합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관절염은 생활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전문 지식들을 제가 김 원장님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좀 쉬운 거예요. 예방하거나 내지는 좀 제일 악화를 중요하죠. 좀 이렇게 둔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운동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의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사람의 무릎 관절은 태어나서 1살 때부터 90까지 수천만 번의 하중을 받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는 첫 번째가 나이가 드시면서 체중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릎을 지탱하는 것은 건강한 연골뼈와 주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이 나이가 드시면서 약해지지 않도록 늘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본인의 다리가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변형이 온다고 느꼈을 때는 조기에 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지의 정렬축 검사 같은 것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런 검사에서 심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재활 치료나 약물 치료로서 치료가 가능하고 이미 하지의 정렬축이 많이 망가졌을 때는 이런 하지의 정렬축을 이동시키는 경골, 외반, 절골술 같은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비타민 D가 부족해도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조금은 바깥으로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네. 조금의 예방법은 될 수 있겠죠. 해를 많이 쪼이셔야 또 비타민 D 합성이 많이 되니까요. 네. 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형관절 외상센터의 김성중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